자, 정지용의 고향. 자, 국어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주제 잡는 거라고. 그럼 일단 고향에 대한 게 주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향수야.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향수라는 게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근데 그리움 이상의 뭔가에 고향에 관련된 감정들을 보통 향수라고 하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향 생각하면 뭔가 좀 따뜻한 단어가 향수라는 단어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그러면 이제 이 주제, 내용을 담고 있는 틀, 그거를 구성이라고 할 텐데, 문학에서는 이거를 장르적 특색으로 분류를 하지.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왜 그런 거냐면, 현대시냐, 고전시가냐에 따라서 이게 이 개념 좀 처리할 부분들이 다르고, 이때가 가보 개혁, 또는 근데 국어에서는 이걸 가보 경장이라고 해요. 왜 그러면 이때부터 뭔가 많이 바뀐 거거든. 여기까지 있었던 걸 전부 다 고전시가라고 하고, 여기서부터를 현대시라고 해. 자, 그럼 봐. 이미 여기서 이름이 있다시피, 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노래였던 거고, 노래니까 어디에 쓰여졌다는 거냐면, 악보 위에 쓰여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100% 악보에 리듬 같은 걸 맞췄어야 되고 형태가 정해져 있었어. 형태가 정해져 있으니까 정형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정형시에 따라서 반복이 있다 보니까 형태가 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운율을 갖고 있었어. 그래서 외형율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거랑 이제 대립해서 당연히 정형시가 아니라 자유시니까 내재율이 돼. 근데 자, 여기서 일부 특이하게 얘네가 현대심에도 불구하고 자유시가 아니랐고 현대심에도 불구하고 내재율은 외형률이 있는 경우가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내신 수업에서 다룰 수 있는데 얘는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뭐라고 보셨냐? 일단 자유시로 보이는 거 보이시죠? 얘도 이제 자유시인데 사실 이런 건 명확하게 있어. 예를 들면 세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반복. 그럼 이제 현대시지만 얘는 뭐가 있다? 반복하는 규칙. 그래서 세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반복해서 운율을 만들고 있다. 이런 거 당연히 출제 포인트.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유시라고 얘기했었죠. 내재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교 선생님들은 이걸 내재율이 아니라 야 이렇게 세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객관적으로 글자 수가 반복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규칙을 지키는 거야라고 일부 지역적으로 주장하실 수. 일반적으로는 자유시고 내재율이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이걸 학교 선생님께서 만약에 특별히 잡아주시면 그때 추가. 자, 그 다음에 자 제목을 보면 어쨌든 고향에 대한 그림 향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감정을 표출했잖아. 정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정 정서를 표출했다. 서정 장르다. 정서를 표출했다. 서정시라고도 분류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 분류.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면 자동적으로 따라붙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꽤 두 가지는 처리가 될 겁니다. 세 번째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표현상의 특징. 표현법이라고 할 수 있을 건데 이 표현법은 녹색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해요. 봐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래. 자, 그럼 봐봐. 아니러요라고 뭘 바꿨어요? 나의 어조를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영탄법이란 건 뭐냐면 어조 변화로 감정 표출할 때야. 물론 이 영탄법을 좁혀서 보면 감나, 혹격조사, 그 다음에 감탄을 종결 어미 이렇게 정의해 주시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어조 변화에 따른 감정 표출도 영탄법이라고 보는 거고 고향에 돌아온 상황을 먼저 촉발 부분에서 여기서도 출제될 수 있는 거 시상의 촉발. 촉발 고향을 왔고 고향을 왔더니 고향이 지금 없대요. 자, 그럼 고향이 없었다라는 거는 내가 생각했던 고향이 아니라 기대했던 고향에 대한 이미지랑 뭔가 비교를 할 텐데 첫 번째 상권이 알을 풀고 뻐꾸기 제것만. 그럼 봐봐. 얘는 지금 현재 고향의 모양이잖아. 현재 고향의 모습은 여기 선생님께서 옆에다 써주셨던 그대로고 자연은 순환하고 순환하는 거는 반복되고 반복하는 거는 여전히 있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변함이 없다라는 선생님께서 주신 건데 이게 전형적으로 뭐냐 자연과 인간의 대조인 거죠. 그래서 자연이 있고 그 다음에 화자가 살고 있었던 인간에 대한 대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자연은 이제 이 부분이야. 고향에 들어왔더니 내가 알고 있던 고향은 아니야. 근데 여전히 자연은 그대로 있어. 이 부분이 자연과 인간의 대조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비교 대조 포인트로 마음은 제 고향에 지니지 않고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이래. 자, 이게 되겠으면 항상 주어 잡으세요. 내 마음은 라는 게 지금 항구를 떠돈대. 그러면 잡아. 이걸 왜 이해했는지 생각을 해보잖아. 처지가 구름 같다고 할 수도 있는 거야. 필기에 대한 설명을 하면 이거야. 고향이었는데 고향이 내가 기대했던 고향이 아니죠. 다른 어딘가를 향해서 떠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방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딘가에 정착하지 못하고 기대했던 고향이 아니니까 어딘가로 되는 상황을 구름이 빗댄 거네. 자, 그래서 정념이라는 건 화자의 마음이니까 마음을 원관념이라고 했고 하는 거는 빗댄 대상이니까 보조관념이라고 했고 자, 그럼 빗골로 표현했잖아. A는 B이다 무슨 법? 은법이고 주어는 이다를 하고 이다라고 쓰진 않았지만 A는 B다 은유법 확인하실 수 있겠어요. 나는 내가 그리던 고향은 없기 때문에 그럼 비슷한 이미지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야 되겠다. 두 번째는 찾아간 곳이 어디겠어요? 써니 흰정꽃이 인정술에 웃고 있고 얼 풀피리 소리 안이 나고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라는 걸 보면 계속해서 나는 고향을 그리지만 현재 나는 고향 이미지를 찾을 수가 상실감을 소재들이 시각적 심상이라는 거는 모든 우리가 인간이 받아들이는 감각의 80% 주셨는데 열어보실 수 있는 건 이게 이미지냐 잘 들어야 돼. 생 당연히 없어.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대비라는 개념은 나중에 추후로 별도로 보셔야 되는데 두 개가 대립대비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선생님께서는 색채를 구분하는 분도 계시니까 그런 설명드리고 얘가 쇼츠의 개념으로 있으니까 정리해보시면 꽃이 웃고 있잖아요. 의인법은 어떤 의인법이냐 인간이 아닌 애들이 인간의 속성을 가질 때야. 됐죠? 화류법이냐 화류법은 뭐냐면 무생물을 생물된 게 이게 화류야. 그러면 지금 꽃은 생물이 무생물이에요. 생물이 선생님께서 하시는 아니기 때문에 인간 속성이 빗댔다. 의인판에 올라서 뭔가 해결해보려고 했는데 여전히 고향은 없어. 그럼 계속해서 상실감이죠. 그러니까 나는 뭐야? 계속해서 고향을 그리는 이미지로 얘기한 거고 못 찾겠으니까 시각적 이미지로 정리. 1년에서 일단 상실감을 느꼈다. 그리고 대조되는 것으로 자연은 이제 상실을 했으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찾아가고 있는 과정을 얘기했지만 고향은 그대로 있지 못하는 것을 계속해서 대조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제재는 고향에 대한 건데 그 고향에 대한 상실감과 허망도 있으나 그보다는 뭐 그리움을 성격이라는 걸 교육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상적이란 뭐냐면 슬픈 감정들을 보야겠지만 시각도 쓰였고 모두 쓰였는 미각도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감각들이 쓰긴 힘들어. 근데 이런 걸 섞 있으면은 심상 마음에 이미지가 생겨나니까 회화적이다라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거 훨씬 기억하기 훨씬 편할 겁니다. 그래서 전개방식으로 뭐 수미상관 구조든 부분하고 이분이 되게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무슨 보시는 선생님